생활이 이제 많이 달라지니까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친구들과의 사귐?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그러니까 물론 고등학교도 보통 그렇겠지만 동네 친구들을 이렇게 해서 보통 중학교에 올라가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의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의 이제 다른,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지만 A라는 중학교, B라는 중학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또 학교, 또 다른 학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가 알고 지냈던 친구도 있지만 몰랐던 친구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 생활에서 좀 달라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학교 시험의 난이도도 올라간다는 말은 고등학교 공부,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목의 난이도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많이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의 투자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같은 것도 응시를 하게 되는데 이 모의고사 응시를 했었을 때 성적표 같은 거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이 성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더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고 판단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을 얘기해 주면 새로운 친구들하고 사귄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좋은 케이스는 자신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면 조금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조금의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걸 하죠. 그러니까 이거 좀 선생님이 단어를 좀 쓰기가 좀 그래서 안 쓰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들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자신의 공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친구들을 두루두루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사회가 자체가 조금 너무 이제 개인주의적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룹 과제 같은 걸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그룹 과제 같은 걸 했었을 때 특출난 잘하는 한 명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에서는 너무 자기가 수동적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능동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서 또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그룹 과제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이 그룹 과제를 하면서 다양하게 친구들도 만나보고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떤 걸 서로 협업을 하고 협동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너만 해, 네가 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나눠서 그걸 공평하게 나눌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한번 느껴보기를 바라는 거고, 난이도의 어려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별 말은 없죠. 뭐라고 말할 말은 없죠. 왜? 그만큼 투자하라는 거죠. 시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 시간 투자가 많아진다는 거, 그만큼의 아이들의 집중도가 작아진다는 거. 집중력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나눠져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애, 내가 이제는 포기하려고 하는 애, 이런 것들을 좀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는 이분법적에서도 조금의 내가 어떤 무릎에 들어갈지, 그러니까 이것도 요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이것도 요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 중에 하나가 계약을 하면 어떠한 친구와 같이 한번 서로 공부하는 방법을 공유해보고 해보자라고 했었을 때 서로 이렇게 공부하는 걸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1번하고 2번이 서로 유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친구들을 사귀었을 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득만 챙기지 말고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고, 그러면서 나도 공부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보여지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성적표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모의고사만 얘기도 했지만 학교 시험 성적표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정오표 같은 거나 나오면 내 점수가 원점수를 먼저 알 수가 있는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등급, 그 다음에 또는 백분위.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물론 과목에 따라서는 이 중에 등급만 나오는 과목도 있어요. 영어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거를 어떻게 바라볼 거고, 백분위는 무엇이고 등급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자신의 원점수를 좀 알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중요성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 점수가 몇 점인지 궁금해 라고 한다면 원점수하고 백분위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 원점수하고 백분위가 거의 풀만 한 5, 6점 차이 나긴 하겠지만, 10개 보면 5, 6점 차이 나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표준 점수라는 기점으로 보게 되면 내가 이거는 이제 상위권 클래스는 아닌 것 같고 조금의 중위권 클래스로 넣고 얘기했으면 내 표준 점수가 100점이 넘는지 안 넘는지. 그러니까 100점이 넘으면 내가 평균보다 잘 봤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100점보다 작으면 내가 평균보다 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평균이라는 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이 표준 점수는 130점대 나오게 되면 등급이 보통 1등급.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에서도 거의 유지가 되는 거고, 한 20점 한 초중으로 나오면 한 2등급, 그 110점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그때부터 3, 4, 5등급. 그러니까 보통 점수대로 얘기해주면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런 등급 컷을 보고 내가 상위 몇 퍼센트 이내에 있구나, 아니면 하위 몇 퍼센트구나 라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좀 하면서 어떻게 좀 대안을 만들었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약하구나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딱 성적표를 보게 되면 어떤 유형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합니다라는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그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거에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강점들을 잘 한번 고민을 해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고등학생들이 혼자서 하기는 힘들고,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뭐 대표적으로 해주면은 누가 있겠어요? 학원 선생님들,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즉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조언을 많이 구해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발전을 하고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